최근에 몇 가지 장비를 질렀습니다. 이유는 제가 좀 우울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별로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라도 되지 않으면 저의 지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울하다고 해봤습니다. 물론 지난 몇 달 동안 몇 가지 힘든 일이 있긴 했지만 몇 가지 장비들을 구매하고 지금은 행복한 상태라고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 명절을 맞아서 저의 지름을 자랑하려고 해요. ZR은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리뷰는 유료 광고였기 때문에 니콘은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ZR을 구매함으로써 유튜브의 꿈과 같은 완벽한 서큘러 이코노미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ZR은 시네마 카메라라고 나왔지만 일단 저는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상이나 유튜브를 찍어보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사진용으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상용으로 나온 카메라를 굳이 사진용으로 쓰겠다는 괴이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니콘이 가벼운 스냅 촬영용 카메라를 내주지 않는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콘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니콘 치고는 작고 니콘 치고는 가벼운 이 카메라의 4인치의 거대한 액정은 늙고 병들어서 고집만 남은 저와 같이 뷰파인더가 없는 것을 불편해하는 꼰대가 아니라면 누구나 만족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ZR을 위해 두 가지 케이지를 주문했습니다. 스몰리그 케이지와 틸타 케이지입니다. 써본 결과 사진용으로 케이지 달아서 쓸 거면 그냥 Z5-2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ZR을 사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저의 진심이 전해질 것 같진 않으니까 ZR을 사서 꾸역꾸역 케이지를 씌우시겠다면 틸타를 좀 더 추천합니다. 솔직히 도찐 개찐입니다. 스몰리그 케이지는 우측 상단의 손가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파츠가 있어서 조작성이 좀 아쉽고요. 틸타 케이지는 액정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이쁜 틸타 케이지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ZR은 언젠가 롱텀 리뷰로 찾아뵙지 않을까 해요. 그 다음 아이템은 오즈모 포켓 3입니다. 늘 브이로그 유튜버가 돼서 대박이 난 다음에 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거 지르면서 놀고 먹는 것을 꿈꾸는 저는 업무차 오즈모 포켓 3 여러 대를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구입을 했다가 팔지 않고 몰래 하나를 쟁겨놨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작은 센서를 싫어합니다. 오즈모 포켓 3가 가진 1인치 센서는 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치 않은 사이즈를 가졌기에 저는 얘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에 비하면 거대한 사이즈를 가진 이 녀석의 센서는 상당히 훌륭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얘는 비교적 다루기가 쉬운 것일 뿐 태생이 짐벌이라서 툭하면 대괄통이 돌아간다던가 지멋대로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 잘났다는 이유로 상당한 케어를 요구하는 건방짐은 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대접해주는 만큼 좋은 퀄리티를 내는 미러리스라든가 퀄리티는 낮아도 풀만 뜯어먹고도 잘 살아남는 액션캠을 더 사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GFX50R은 저의 첫 후지필름 카메라입니다. 후지필름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브랜드 이름에 필름이 들어가는 만큼 아마도 언제나 필름 산업에 최선을 다해서 퀄리티 좋고 우수한 네거티브 필름이나 슬라이드 필름을 많이 현행으로 생산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카메라를 유사 필름 카메라처럼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동안 어댑터를 달아서 필름 카메라 렌즈들을 물려서 썼어요. 그러다가 네이티브 렌즈 중에 가장 GFX50R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 50mm f3.5 렌즈가 중고장터에 떴길래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GFX50R의 AF 성능이 일단 그닥 뛰어나진 않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렌즈라는 게 맞나 싶은 이 외모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화질은 좋고 어댑터 달고 필름 렌즈 쓰는 거에 비해서 부피가 좀 작은 편이라 가지고 가벼운 여행이나 일상에서 쓰긴 좋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쓸지 팔지. 안 살 겁니다. 라이카. 라이카를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쩌다 샀는지도 모르겠고 왜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싫어합니다.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로는 수평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데다가 이중 합치도 저한테는 별로고 대충 프레임 가이드 보고 프레임 잡는 것도 애초부터 원하는 구도를 정확하게 찍고 싶어하는 저한테는 좀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인터넷 가격을 확인한 후에 남대문으로 달려갔어요. G마켓 가격을 보고 갔지만 막상 매장에서는 네이버 스토어 가격으로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7만 원이 더 비쌌고 제가 생각했던 스마일 포인트 28만 원 혜택까지 고려하면은
결국 예산보다 50만 원이나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네, 완전한 파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죠. 아마 내년에는 제가 법정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라이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주신 남대문 샵 사장님의 호의를 걷어차고 저는 결국 라이카 M6 복각을 구입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이그랜드 렌즈까지 구입해서 836만 원을 쓰니까 서비스로 만 원도 하지 않을 중고 43mm 캠코 필터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죠. 라이카 M6 복각은 제가 라이카를 산다고 하면 가장 가지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만지고 있을 때의 만족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할롤밖에 찍어보지 못했는데 많이 쓰던 니콘 F2나 F3에 비해 가볍다는 점과 부드러운 와인딩감은 좋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뿐이고 안 익숙해서 그런지 결과물이건 촬영 경험이건 여러모로 좀 불편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이카는 공기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기대를 가지고 찍어보니까 공기는 찍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라이카 바디에 라이카 렌즈를 써야 공기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기가 찍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바디가 라이카니까 노력을 한다면 공기가 반 정도는 찍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조금 더 써봐야겠습니다. 일단 공기가 찍을 수 있긴 하고 개인적으로 X펜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꽤나 있었는데 가격을 보니까 제가 가진 장기를 모두 팔아도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제가 가진 젠자 브로니카라는 카메라에 135 필름으로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는 필름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년 전쯤부터 135W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죠. 브로니카 ETR용 135W는 X펜보다는 약간 덜 와이드하고 영화의 시네마스코프와 비슷한 비율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광각이 P50mm 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와이드한 파노라마를 위해서 P40mm도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P40은 샵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렌즈에 약간 이슈가 있더라고요. 다만 테스트로를 찍어보니 렌즈의 이슈가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이었고 135W 백은 상당히 양품을 구했는지 컷 간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135W도 수많은 카메라를 제치고 언젠가 진짜 사진을 찍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습함 속에 피규어로 보관해 놓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지른 장비들을 자랑하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유튜버가 된다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을 사모으는 저의 문제적인 행동을 재밌어 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의 자존감을 많이 올려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